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수연입니다. 요즘 유례없는 찜통더위, 삼복더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서 밖에 나가면 진짜 찜통 속에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숨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더워요. 집에서도 에어컨을 빵빵히 틀어야지만이 견딜 수가 있어요. 야, 에어컨 없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참 에어컨 덕을 톡톡히 보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릴 거는 지난주부터요, 코로나가 유행인 거 알고 계시나요?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감기처럼 열이 있거나 콧물이 나거나 그리고 기침이 나거나 하면 병원에 얼른 가서 코로나 검사부터 하셔요. 지금 저희 병원에도 코로나 양성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약이 없더라고요. 코로나에 맞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이 없어서 구하기가 좀 힘든가 봐요. 그래서 가족 중이라든지 그리고 본인도 감기 증상이 있으면 꼭 가서 한번 검사 받아보시길 부탁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프시면 안 되잖아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에어컨 바람에 감기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 검사를 해보면 다 코로나 양성 확진자예요. 예전에는 겨울에 왔잖아요, 코로나가. 근데 요즘은 이 뜨거운 여름에도 코로나가 걸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증상이 있으면 가서 검사 받아보세요. 오늘은 저희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저희 시어머니가 연세가 좀 많으신데 갑자기 연락이 왔었어요. 뭐냐면 어머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시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지셨는데 허리가 압박골절이 되는 사고가 생겼어요. 그래서 응급으로 119에 실려서 병원에 가서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남편도 가고 시누이도 가고 자녀들이 다 가고 저는 주말에 이제 시간이 돼서 퇴근함과 동시에 갔거든요, 어머님한테. 가니까 어머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제 손을 꼭 붙잡고 막 우시는 거예요. 어머니 시골 분이시라 사투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보고 이제 어멈이라고 불러요. 어멈 왔어 하면서 손잡고 오시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일단 식사 못 하시고 수액을 맞고 계셨고 그리고 소변줄 끼고 있었고 허리가 다쳤으니까 움직이지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기저귀를 차고 계셨고, 근데 어머니가 시골에서 엄청 건강하셨거든요. 식사도 잘 하셨고 걸어 다니시는 것도 엄청 빨리 이렇게 걸으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병원에 누워 계시니까 얼마나 당혹스럽고 놀랍고 충격이셨겠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 손을 잡고 어머니 어떻게 된 일이냐고,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냐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다가 이제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전에 제가 출발하기 전에 저희 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시어머니가 쓰러져서 허리가 압박골절이 됐는데 원장님 이거는 어떻게 치료하면 되나요? 했더니 어르신들이 그런 경우가 많대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일이래요. 일단은 뼈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이거나 어디서나 이렇게 미끄러지거나 헛발 딛거나 쓰러지면 이렇게 쿵동 엉덩방아를 찌우면서 앉는 경우가 있어서 압박골절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2, 3개월 정도 허리띠 차고 안정하시면 나아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저희 원장님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에 저희 어머니한테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불안한 마음을 잘 다독여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어머니께서 일단 식사를 못 하시죠. 거기에 처음 119에 실려와서 환자복 입고 너무너무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어머니의 불안한 마음을 잘 다독여서 안정을 찾게 하는 것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큰 병이 아니에요. 저희 원장님이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어머니의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빠르면 1달이고요. 2달이면 어머니 싱싱 걸어 다닐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셔. 절대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괜찮다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하시던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이제 죽을 때 되지 않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병원이 되게 무섭잖아요.
이런 데 오시니까 어머니께서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고 있구나를 제가 그때 느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씀 하시냐고. 120세는 앉으셔야죠. 어머니 오래 앉으셔서 손주가 또는 손녀가 아이들을 낳는 중손녀를 봐야 될 거 아니냐. 어머니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셔요. 그리고 어머니 기회 되고 하나님께서 어머니 곁에서 항상 지켜주실 거라고, 어머니 벌떡 일어나실 거라고 그렇게 진정을 시켜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어머니께서 컨디션이 엄청 좋아지셨대요. 그렇게 어머니를 위로해 드리고 왔었거든요. 오면서 들었던 생각이에요. 어머니를 처음 만나 뵀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를 알게 된 순간부터 쭉 함께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저희 남편이 북한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이 북한 여성이라고 어머니한테 소개를 했는데, 당시에 저희 시어머니 반응이 어땠었냐면요. 깜짝 놀라시더니 북한 여성을 사귀면 네가 북한에 가야 되니? 그게 너무 걱정이셨었나 봐요. 그리고 북한 여성을 사귀게 되면 부모님, 친척, 가족들이 북한에 있으니까 왕래를 해야 되냐, 이런 의미로 아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 남편이 엄마 그런 거는 아니고 북한에서 탈출해서 삼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왔고 대한민국 신분을 받은 여성이다, 이런 사연들을 쭉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어머니 그때야 네가 북한에 가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마음이 놓이셨나 봐요. 처음에 소개했을 때 깜짝 놀라셨던 일이 있었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어머니한테 인사를 드리러 갔었잖아요. 제 손을 꼭 잡고 그 먼 길을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하고 따뜻하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울컥 하더라고요. 그 고생했던 순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확 지나가면서 마음이 뭔가 이렇게 녹아내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어머니가 되게 따뜻한 분이셔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하고 평생 함께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고 위해주는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옥수수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옥수수를 좋아하니까 해마다 어머니께서 밭에다 옥수수를 쭉 심어 놓고 저한테 박스로 보내주셔요. 그래서 올해도 박스로 옥수수랑 큰 감자랑 담아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사랑이 해마다 제가 느끼죠. 잘 옥수수, 감자 박스를 받을 때마다 너무 감동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제가 이제 새집을 받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새집 받기 전에 돌아가셔서 모시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당분간 모셨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또 어머니께서 새집도 구경시키고 서울에 오셔가지고 언제 이런 높은 아파트에서 살아보셨겠어요. 늘 이제 시골만 계셔가지고 아파트에 구경도 시켜드리고, 어머니 손잡고 맛있는 식당 가서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병원마다 또 손잡고 다니면서 치료도 받으시고 해서 저희 집에 당분간 모셨었어요. 명절 때마다 사실은 다 어른들이라 웃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로 들어가서 어머니를 좀 많이 웃겨드렸어요. 시골로 내려가는 게 보통 우리 설하고 추석이잖아요. 1년에 2번. 그리고 시간이 허락이 되면 어머니 생신 때에 가는데, 어머니한테 내려갈 때마다 항상 놀이를 제가 해요. 윷놀이를 어머니랑 함께 편을 만들어서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편해서 어머니를 이기게 하거든요. 서로가 눈짓해가지고 어머니께서 이길 수 있게 저희가 말을 넣을 때 그렇게 유도하거든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진심으로. 그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아서 제가 어머니한테 항상 이런 유머러스한 농담도 많이 드리고, 그리고 놀이를 할 때마다 어머니를 많이 웃겨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체구가 작으세요.
체구가 작아서 제가 시골 내려가서 어머니를 항상 꼭 안아드리거든요. 이렇게 꼭 안고 우리 어머니 시골에서 밭 농사를 하시다 보니까 손이 엄청 굳으시고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손을 꼭 항상 잡아드리고 꼭 안아드리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 따뜻한 정을 느끼시나 봐요. 어느 날 저한테 어머니께서 하루는 저보고 이제 앉아봐라 하더라고요. 어머니 앞에 앉아봐라 하면서 꺼내시는 게 이렇게 손수건에 싸고 또 싸고 뭔가 이제 펼치시더라고요. 이렇게 펼쳐 보이면서 저한테 선물이라고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어머니께서 평생 한 푼, 두 푼 모아서 50년 동안 모아서 구매한 24K 금목걸이, 반지도 쌍반지더라고요. 그리고 손목걸이 이렇게 해서 그걸 땅속에 묻었었대요. 어머니 그때 당시는 이제 하고 싶으셨겠죠. 근데 어느 날 그거를 꺼내서 저한테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더냐면 이게 어머니의 평생 노력이 담긴 소중한 정말 그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억만금보다 더 값진 소중한 선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머니께서 50년 동안 모았던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저한테 이렇게 주시면서 참 고생 많았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랑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구나 하면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너무 감동이었어요. 사실 어머니께서 평생 모으셨던 악기는 어떻게 보면 자산이죠. 시골에서 어머니께서 모아두셨던 건데 그거를 저한테 주는 게 사실은 좀 의문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 그 남편의 아이 엄마도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 며느리한테 주지 않고 저한테 줬을까?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어머님한테. 어머니 그때 왜 금 목걸이랑 반지랑 저한테 주셨어요? 예전에 며느리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어머니께서 너한테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꼭 너한테 주고 싶었다고. 저에게서 어떤 부분이 어머니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됐고 그 소중한 선물, 소중한 자산이죠. 어머니한테는 큰 자산인데 그거를 저한테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렇게 마음이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하고와의 인연이죠. 새로운 인연. 참 좋은 추억으로 많이 남아있어요. 좋은 추억으로 많이 남아있어서 이번에 어머니 쓰러지셨을 때 진짜 당혹스럽고 놀랬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많이 위로해드리고 생각보다 호전이 엄청 빨랐어요. 어머니 심리적인 불안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이게 뭐 죽는 병이 아니구나 내가 이러면서 회복도 너무너무 빠르셨고 지금은 식사도 잘 하시고 그리고 이런 밀차 앞에 이렇게 끄는 밀차로 끌고 걷는 연습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저희 시어머니에 대한 추억들이 새록새록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건강하셔야 자녀들이 이제 잘 되는 것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여행도 가실 수 있고 건강 지키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오늘 또 이렇게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저희 남편을 만나 살면서 또 새로운 시어머니와의 인연을 만들어 가면서 있었던 추억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